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모스의 제작 과정에 대하여 영상 과제를 제작하게 된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응용전공 김민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시모스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모스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단면도를 통하여 시모스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고 시모스의 공정 목적과 시모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작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모스란 Conformatory Metal Oxide Semiconductor의 약자로 번역하자면 상부적 금속 산화막 반도체로서 쉽게 말하자면 서로 보완하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입니다. 이제 시모스는 N타입의 모스펫과 P타입의 모스펫을 접속한 것으로 각 타입의 모스펫의 특성을 상호 보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모스의 특징은 이제 소비 전력 면에서 개별 모스펫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출력 특성이 좋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간단하게 시모스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지금부터 단면도를 통하여 시모스 제작 공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니셜 옥시데이션입니다. 먼저 P타입의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준비해 줍니다. 이제 웨이퍼가 준비가 되면 정상적인 웨이퍼인지 검사를 하고 잠시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된 네이티브 옥사이드 레이어 혹은 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프리클리닝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이니셜 옥시데이션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니셜 옥시데이션은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웨이퍼를 고온의 환경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는 웨이퍼 표면에 흡착되며 산화막을 형성하게 되고 약 10에서 20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막은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고 마스크 패턴 생성에 필요한 표면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니셜 옥시데이션 공정 시 적절한 온도와 산소 농도, 시간 등의 조건을 조절하여 산화막의 두께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니셜 옥시데이션, 즉 초기 산화를 진행을 한 후에는 산화막 위에 방막을 생성하는 과정인 나이트라이드 디포지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웨이퍼 표면을 다시 한번 세정한 후 이제 CVD 방식을 이용하여 방막을 생성하는데요. 여기서 CVD 방식은 화학 기상 증착 방식으로 이제 형성하고자 하는 방막 재료를 구성하는 원소로 된 가스를 기판 위에 공급해 기판 표면에서의 열분해 그리고 광분해, 산화환원, 치환 등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방막을 기판 표면에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보통 질화규소라는 질소와 실리콘을 혼합한 기체를 웨이퍼 위에 증착시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방막 역시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고
패턴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 공정에서 마스크를 형성, 안정적인 반도체 제조 공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렇게 산화막 위에 방막을 증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산화막 위에 방막을 증착시킨 후 포토 공정을 통하여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해주게 됩니다. 이때 포토 레지스트는 이제 빛의 반응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감광액의 일종입니다. 이 포토 레지스트는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단순히 음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용해 또는 응고하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포토 레지스트로 코팅한 웨이퍼 위에 회로 정보가 들어있는 마스크를 스캐너 또는 이제 스태퍼 상에 정렬한 후 규격화된 빛을 노광을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한 후에 방막 증착과 마스크 패턴까지 노광이 끝났다면 이제 나이트라이드를 에칭해 줍니다. 즉 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N웰 부분에만 빛을 노광시킨다면 N웰 부분만 성질이 변하게 되어 이제 부분적으로 현상이 되게 되는데 이때 노출된 나이트라이드도 CF4나 CHF3를 이용하여 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액을 이용하여 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노광되지 않은 포토레지스트의 부분은 남아있게 되며 포토레지스트가 노광된 부분을 식각을 하는 것이 N웰 나이트라이드 etch 단계입니다. 이렇게 식각을 한 부분에 N웰 영역에 적용되는 저에너지 중성입자를 주입하는 공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N웰 임플란트 공정인데요. 이제 식각을 한 곳에 5조 원소를 저에너지 주입으로 도핑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5조 원소를 도핑하는 이유는 N웰이기에 N형 타입을 도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저에너지 중성입자를 사용하게 되면 웨이퍼 표면에 거의 깊이 침투하지 않고 N웰 영역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N타입의 도판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MED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MED 방식이란 미디움 에너지 도핑 방식으로 중성입자가 웨이퍼 내부로 들어갈 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에너지 필터링 기능을 하는 방막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앞서 설명한 N웰 나이트라이드 방막인 것입니다. 이렇게 N웰 N형 도판트를 주입하게 되어서 N웰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N웰 마스크의 이미지 패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인 PR 스트립 과정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는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표면에 적층이 되는데요. 노광 공정을 거치면서 노출된 포토 레지스트는 화학 반응을 통해 상태가 변화되고 이를 이용해
패턴이 형성화가 됩니다. 이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산화제와 에칭제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산화시키게 되고, 이제 이 에칭제로 산화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다시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한 후에는 P웰을 만들기 전에 N웰 영역에 3족 원소가 도핑이 되면 안 되기에 N웰 영역을 산화막을 크게 성장시켜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N웰 옥사이드인데요. 이제 새로운 산화물을 적층하는 방법으로는 가스를 이용하여 산화물을 생성하는 방법 또는 산화제를 통하여 산화물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플라즈마를 가스를 이용하여 산화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산화물을 적층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N웰 산화 공정에서 산화 깊이가 300에서 500나노미터 정도로 두껍게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깊이가 이제 N웰 영역에서의 전이차를 제어하기에 충분한 두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이트라이드를 스트립해주는 과정입니다. 웹 에칭 방법을 이용하여 액체 산화제를 사용해 나이트라이드를 제거하거나 이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나이트라이드를 제거하는 드라이 에칭 방법을 사용하여 나이트라이드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제 웹 에칭 습식 식각을 사용할 때는 두께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산화제와 온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며, 드라이 에칭 방법은 RF 전원을 이용하여 이온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이온 주입량과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나이트라이드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트라이드를 스트립한 후에는 웨이퍼를 세척하여 산화물과 기름을 제거하고 다음 공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P웰 영역을 만들기 위한 임플란트 과정입니다. 이때 P웰 쪽도 나이트라이드가 사라져 산화막이 노출되어 있기에 이 패턴을 따라 3족 원소의 P형 이온을 웨이퍼에 주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온 주입량과 에너지는 P웰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온 주입 후 웨이퍼를 고온에서 단기간 동안 노출하여 주입되었던 이온들이 결정화되도록 하게 하고, 이제 후 처리로 웨이퍼를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입 방법도 앞에서 N웰 주입과 동일하게 MED 방식을 사용하게 되며 미디움 에너지 도핑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웰 드라이브인 단계는 지금까지 산화막을 형성하고 포토레지스트를 형성하고 나이트라이드를 형성하고 그거를 또 식각을 하여 모든 공정을 통하여 만들어낸 이제 N웰과 P웰을 해당 장벽 내에 이온을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공정이 바로 웰 드라이브인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장벽 내에 결정화되어 들어간 상태로
고온이 가열되게 되면 이온이 장벽 내부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웨이퍼를 고온을 가열할 때 적정한 고온과 적정한 처리 시간을 설정하여야 적정한 이온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장벽 내부의 이온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어서 장벽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오염되었던 산화막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오염되었던 산화막을 제거하는 과정은 다음 공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공정인데요. 이 공정에서 마스킹 되었던 PUL 장벽과 NL 장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식각의 종류는 장벽의 두께와 구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버퍼드 옥사이드 엣치, 즉 BOE와 같은 산화물 에칭 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에칭 액체를 이용하면 산화막을 식각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장벽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NWEL과 PWEL 영역을 오염과 표면의 보호를 위해 산화막을 다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때 패드 옥사이드는 가장 처음에 초기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웨이퍼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CVD, 즉 화학 기상 증척 방법을 이용하여 산화막을 증척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 산화막이 올바르게 층을 형성하지 않고 결함이 있게 된다면 후에 공정에서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기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산화막을 생성하였다면 다시 한번 나이트라이드를 증착시키게 됩니다. 패드 나이트라이드 또한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이며 패드 옥사이드 위에 적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화규소로 구성을 하며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높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층간 절연 역할을 하기도 하며 시모스 제조에 있어 아주 중요한 층 중 하나입니다. 이 나이트라이드는 CVD 방법을 이용하여 증착을 하는데요. 과정은 CVD 챔버 내에서 적절한 기체와 전구체를 공급하게 되고 이 기체와 전구체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것이 열 처리를 통해 활성화된 후 웨이퍼 표면에 증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드 나이트라이드 층은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웨이퍼 표면의 평탄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ISO 마스크, 즉 아이솔레이션 마스크는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격리 마스크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도체 원판에 작은 홈을 파고 그곳에 절연 물질을 채워서 이제 셀 간의 정기적인 절연을 유지하는 것으로 STI 방식을 사용하여 이 아이솔레이션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웨이퍼의 표면 위에 다시 한번 투과성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포토 레지스트를 형성 후에 P웰과 N웰 사이로 빛을 노광하여 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셀 간의 정기적인 절연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아이솔레이션 마스크는 셀 사이사이에 홈을 만들기 위한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앞에서 포토레지스트의 빛을 노광하여 이제 빛을 받은 부분의 포토레지스트는 성질이 변화하여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나이트라이드 층을 마스크 패턴에 맞게 시각하여 홈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보통 아이솔레이션 나이트라이드 에칭 공정은 드라이 에칭 공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반도체 표면을 충돌하여 시각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체종의 화학 물질을 반도체 표면에 충돌시켜 나이트라이드 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된 부분의 나이트라이드 층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솔레이션 포토레지스트 스트립은 포토 공정에서 쓰인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먼저 두꺼운 산화막을 기존의 것 위에 만들어주게 되고 그 후에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데요. 보통 드라이 에칭 방식을 사용하여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반도체 표면에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산화막을 새로 만들었던 부분은 이제 광학적 미세 회로 패턴을 노광했던 것으로 이 회로 패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화막을 새로 만든 것이고 그 이후에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공정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던 두꺼운 산화막을 제외하고 나이트라이드 층과 기존의 산화막 층을 시각하고 나서 이제 VT 조절을 위해 도핑을 하는 과정을 N-채널 필드 IMP 마스크라고 합니다. 먼저 N을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산화막층을 제거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깔고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다시 한번 증착합니다. 그 후에 이제 PL 부분은 노광해주지 않고 NL 부분을 노광하여 포토레지스트의 성질이 변환하게 되어 시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N채널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하나 잘못했었는데 이제 도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N채널 필드의 회로 패턴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NL의 마스크 패턴에 도핑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NL의 마스크 패턴에 도핑을 하게 된다면 N채널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N채널 영역에 N형 도판트 물질을 주입하게 되고 이제 중간 에너지의 이온을 사용하여 반도체 원판 표면에 주입을 하는 것인데요. 이온을 주입하게 되면 원판 표면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결합을 함에 따라서 N채널 영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P웰의 채널 영역도 N채널 영역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기에 포토레지스트를 깔고
그 위에 노광 공정을 거쳐 포토레지스트를 시각한 후 여기 이제 도핑을 통하여 P 채널 영역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단계에서는 웨이퍼의 표면 위에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스트립하는 과정으로 산화제 또는 에칭제를 사용하여 산화막 위에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깔끔하게 제거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 공정을 위해서 두꺼운 산화막을 제외한 나머지 산화막들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 산화막을 증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게이트 옥사이드는 실리콘과 실리콘 산화막 궤면에 불순물이 있으면 전류 퍼포먼스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세정 후 게이트 옥사이드를 성장하게 됩니다. 이 게이트 옥사이드는 매우 중요한 P채널과 N채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습식 산화보다는 건식 산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게이트 부분이 될 산화막층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임시 산화물층 형성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이제 SAC, 옥사이드 디포지션으로 Sacrifice Oxide Deposition이라고도 하며 먼저 만들어진 산화막층 위에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필드 영역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등의 요소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Sacrified Oxide Deposition은 산화물이 증착되었다가 이후에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필드 영역과 작동 요소들을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블랭킷 임플란트 또는 미디움 에너지 도핑 공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CMOS 공정에서 이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등의 작동 요소에 필요한 접촉 및 접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에너지 이온을 고속으로 가속하여 작동 요소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온은 이제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작동 요소의 표면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작동 요소의 정기적인 특성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이트 옥시데이션이 증착되어 있는 곳 위에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증착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폴리실리콘이란 다결정 실리콘으로 이제 LPCVD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제 폴리실리콘을 증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결정 실리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도성과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결정 실리콘은 얇은 필름의 형태로 증착이 되어서 소자의 연결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화학 기상 증착을 이용하여서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실리콘 기반의 기체를 반응기에 공급받게 되고 이를 적절한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실리콘 원자가 표면에 증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실리사이드를 증착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실리사이드는 셀프 얼라이드 실리사이드의 약자로 사이드월, 즉 벽이 생긴 것에 실리콘 계열의 중금속 금속 화합물을
정렬하면서 증착하는 과정으로 스퍼터링이라는 방법으로 증착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스퍼터링이란 이온화된 가스 원자를 증착시킨 물질에 플라즈마를 이용해 강하게 충돌시키면서 원자와 전자를 튀어나게 만들어 탁의 표면에 방막 형태로 증착을 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착을 시키게 되면 게이트 옥시데이션의 실리콘과 반응하여 이제 이 사진의 검정색 부분과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이드월 스페이서가 보통 실리콘의 양쪽 옆면을 실리사이드 증착과 반응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테오스라는 물질을 증착하는 공정입니다. 인슐레이터의 한 종류로 반도체 소자의 절연층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오스 증착은 주로 화학 기상 증착 과정에서 수행됩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테오스 기체와 산소 기체를 함께 공급하여 이제 반응을 시켜서 절연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증착 속도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 그리고 압력 및 기체 비율 등의 조건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제 이 테오스라는 물질을 이용하여서 증착을 하게 된다면 이걸 이용하여 사이드 월 스페이서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폴리실리콘 마스크 단계에서는 이제 앞에서 증착시켜둔 폴리실리콘 층을 마스크 회로 패턴에 맞게 노광을 하여서 회로 패턴을 구성하는 과정인데요. 즉, 게이트 옥사이드와 폴리실리콘 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위에서 포토레지스트를 형성시킨 후 마스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회로만 노광을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 회로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광학적 마스크 또는 이온주의 마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제 광학 마스크는 평평한 유리기판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코팅한 다음 UV를 노광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온주의 마스크는 이온주의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폴리실리콘과 실리사이드의 필요 없는 부분을 식각하는 과정인 폴리실리콘 실리사이드 애치 과정입니다. 저희가 회로 패턴을 구성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패턴을 만들었기에 필요 없는 부분은 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폴리머 층과 실리사이드 층을 식각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혹은 화학적 애칭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애칭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 위에 빛을 조사하여 폴리머와 실리사이드 층을 제거를 합니다. 반면 화학적 애칭은 산화막과 같은 화학적인 용액을 사용하여서 폴리머, 실리사이드 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폴리머 층과 실리사이드 층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식각을 하였다면 노광을 하기 위해서 형성하였던 포토레지스트를 스트립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었던 과정으로서 산화제와 애칭제를 활용하여서 포토레지스트의 표면을 산화시킨 후에 애칭제를 이용하여 포토레지스트를 벗기게 되는 것입니다. 폴리실리콘 옥시데이션은 폴리실리콘 층의 일부를 산화하여서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폴리실리콘 구조가 노출된 부분을 고온의 산화 환경에 노출시켜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폴리실리콘 층이 산화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건식 산화입니다. 고온의 산화 환경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산화 반응에서 주로 산소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습식 산화입니다. 이 방법은 산소와 수증기를 포함한 습식 환경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NLDD 마스크 과정입니다. NLDD 마스크는 CMOS 공정에서 NMOS 소자와의 ADD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마스크인데요. LDD 구조는 소자의 드레인과 소스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일종의 중간 영역입니다. 이 구조는 NMOS 소자에서 적용되며 소자의 끝부분에 위치한 드레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양자 터널링을 줄이고 핫 캐리어 인젝션 및 드레인 인듀스드 배리어 로어링 현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LDD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기초 공정 단계 중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 NMOS 소자의 일부 영역을 보호하고 LDD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농도가 낮은 도팅을 수행합니다. 이후 마스크를 제거하고 소자를 다시 산화하여 산화층을 형성하고 소스 및 드레인 접점을 형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NMOS 소자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CMOS 공정을 통하여 CMOS를 제작하는 목적 또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반도체 칩을 제작하는 것이며 반도체 칩을 미세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 전력 및 출력 특성이 개별 모프셋보다 좋아서 CMOS 공정의 개발 및 생산을 해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CMOS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반도체를 집적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보자면 이온 주입 장비, 에칭 장비, 노광 장비, 산화 장비, CVD 장비, 리소그래피 장비 등 매우 많은 장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CMOS 공정의 목적 및 제작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부족하고 틀렸을 부분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응용전공 김민서였습니다.